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식 차트 매매 시에 상각 수렴 후 각 자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이 삼각 수렴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네, 좀 예를 들어보면 자, 만약에 이런 추세선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1파, 뭐 2파, 3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작은 삼각형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큰 삼각형, 더 큰 삼각형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또 하락을 하면서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의 수렴을 또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여기도 이제 수렴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삼각 수렴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런 잔파동을 거치지 않고 요런 파동과 요런 파동, 요런 파동을 거치지 않고 급격히 상승을 했을 때에는 자, 조금 그려보면 주가가 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만나는 요런 삼각 수렴이 있겠죠. 요런 삼각 수렴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와서 한 여기 정도까지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수렴을 하고 그 주가가 더 이상 좀 빠지지 않고 약간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또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조금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삼각수렴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수렴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수렴은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 지금 이 중간값 있죠. 이 중간값 여기를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 그리고 여기를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수렴 하나가 나왔을 때 이 저점과 이 고점 자리 있죠. 자 그 가격의 중간값을 수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수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자리에서 자, 이 저점이라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간격, 그리고 여기까지 간격. 자, 이게 약간 비례할 때. 자, 이거를 수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가격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값이겠죠. 거의 중간값. 이 삼각형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값. 즉, 이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만약에 100%라고 해볼게요. 100%. 100%라고 하면은 이 중간값은 50%겠죠. 그러면은 이 저점 대비 여기까지 상승한 게 50% 상승을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주가가 눌림을 줄 때 눌림목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요 중간 정도 있죠. 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라고 쳤을 때 요 자리, 요 중간 값을 그러면 이제 100%까지 상승을 했다가 75%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다시 이렇게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중간값까지 내려왔을 때 50%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75%까지 반등을 노려보는 겁니다. 근데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100%까지 노려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까지 수렴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수렴 자리가 있을 거고 수렴 자리가 있을 거고 또 여기도 하나의 수렴 자리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수렴 자리는 중간값인 50%인 자리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 50%까지 반등을 할지를 보는 겁니다. 즉, 이 수렴 자리에서 이제 또 지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여기가 저점이 0%겠죠. 그럼 여기가 25% 정도인 거잖아요. 25%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50%까지 반등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반등을 못한다면 다시 지지하는지 보시는 거고, 지지를 못한다면 0%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0%까지 내려왔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25%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어떤 거를 이야기 드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즉 이제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지워놓고 보면, 자,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수렴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값은 이거로 해볼게요. 여기, 자, 여기가 50%예요. 여기가 100%, 0%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자리값, 여기를 75%, 그 다음에 여기를 25%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즉,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눌림목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은, 자, 이 부분을 연장을 했을 때 이 자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 자리인 거고요. 즉, 여기가 75%, 여기가 25%, 그쵸? 여기가 50%, 여기가 수렴 자리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각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매매 스타일이 여기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근데 연장을 해보면, 여기서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선은 저항의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저항의 추세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0%에서 이 저점에서 이 중간으로 가는 이 추세선은 지지의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연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연장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평선을 좀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100%에서 이 100%라는 자리에서 75%까지 내려왔다. 여기를 21선으로 볼 수 있고요. 21선의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0%까지 내려온 거를 61선. 그 다음에 이제 25%까지 내려온 거를 여기를 121선. 그 다음에 0% 부근 여기를 241선.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21선 눌림목에 들어갈 거냐, 61선 눌림목에 들어갈 거냐, 121선이냐, 241선이냐, 이런 식의 또 성향의 차이를 좀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자리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이제 장단점이 뭐냐? 색깔을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자리나 뭐 이 75%까지 내려왔을 때, 혹은 이 50%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눌림을 잡았을 때는 만약에 반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반등 기간이 조금 더 짧아요. 즉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75%까지 내려왔을 때. 근데 이제 재반등을 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61선까지 내려왔을 때 재반등할 그 기간이 또 짧아요. 근데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 100%까지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는 뭐 보장은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61선까지 내려왔을 때의 기간보다는 조금 더 짧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등이 나오는 그 기간이 약간씩 더 길어져요. 근데 대신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나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나 반등은 빨리 나오지만 대처를 못했을 때 반등 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뚫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대응을 못하면 크게 물려요.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75% 자리에서 반등 시 전 고점까지 노려본다고 했을 때 기대값은 75%에서 100%까지 플러스 25%의 기대값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쵸? 반등은 빨리 나오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전고점까지의 기대값은 더 낮다. 먹을 수 있는 폭은 더 좁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 고점을 이제 다시 탈환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더 크게도 갈 수 있다라는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0%에서 이제 100%까지 오른 종목인데 뭐 120%, 150% 이렇게 가는 걸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반등 시 털고서 나오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61선까지 내려왔다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기대값이 25%의 기대값이 있죠. 근데 직전 고점까지 간다면 50%의 기대값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100% 여기까지 50%까지 50%의 기대값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보장은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제 눌림을 줬다가 다시 반등을 할 때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더 그 기간이 짧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면 여기서는 61선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121선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반등을 하는 기간이 조금 더 짧다. 길어집니다. 근데 대신에 위로 먹을 수 있는 기대값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241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의 눌림목보다는 그 기대값은 더 커지는 거죠. 왜냐면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뭐 마이너스 뭐 25% 정말 많이 내려간다면 마이너스 25%뭐 이 정도도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0%라는 저점이 100% 저점의 끝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요점을 정리를 해봐드려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들어갔다. 여기서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기대값이 플러스 25% 그리고 마이너스 0%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75%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플러스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플러스 7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플러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5%까지 감당을 하는 거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즉, 이런 자리. 자, 요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기간이 좀 짧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등의 기간은 길어진다. 하지만 반등 시 먹을 폭보다 하락 시 감당을 해야 되는 폭은 이런 자리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위로 올라갈 기대값보다 기대값이 더 커지고 밑으로 떨어질 거에 대한 그 마이너스 퍼센테이지율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이거예요. 나는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더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좀 더 높은 기대값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기간을 짧게 두고
밑으로 이제 내려갈 거에 대한 그 마이너스율을 감당을 하면서 위로 짧은 기간 동안 그 적은 먹을 폭을 먹을 것이냐 이 차인데, 즉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칼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100%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빠른 수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시세가 나온 종목, 특히 3파동이 나온 이후에 21선 눌림목과 61선의 눌림목을 제가 굉장히 진짜 고수나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 그런 자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칼손전이 들어가 줘야 돼요. 반등이 못 나올 것 같거나 지지를 못할 때, 즉 그래서 이런 관점인 거예요. 나는 정말 자신에 대한 트레이딩이 확신이 있어.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기업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거에 정말 더 추가적인 그 고점까지도 돌파하고 갈 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엄청난 손실을 감당을 하게 된 것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241선까지 내려왔을 때 당연히 이제 고점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물타기하고 하다가 비중은 비중대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거기서 0% 밑에까지, 이 저점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종목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그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이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영역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일단 해당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이 21선 눌림목과 61선 눌림목을 노려보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랑, 그리고 이 121선, 그러니까 61선 아래에서, 요런 아래에서 그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투자 되십시오.